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헬릭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제도 굉장히 또 나만 모르는 이야기, 스토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헬릭스님, 어느덧 또 시간이 흘러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기다리는 2주가 참 긴장도 많이 되고 기쁘기도 아이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많이 힘드셨나요? 참 꼭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3번 초 불침번 쓸 때 느낌? 시계 보면 하루가 있고 시계 보면 하루가 있고 참 2주라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긴지는 또 오래간만에 느껴봤습니다. 저에게도 길었지만 저에게는 또 금방 지나간 시간이기도 해요. 막 바빠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 뭐 시간이 금방 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셨으니 그걸로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 항상 헬릭스님은 주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주제를 말씀해 주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큰 타이틀은 지금 시리즈처럼 이제 나만 모르는 이야기의 흐름으로 가는데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귀족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용을 좀 정리해서 타이틀을 보니까 우리 지금 MBTI 아시잖아요. 알죠. 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MBTI로 보면 I에서 E로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완전 바뀌었다라는 소린데? 네. 이제 타이틀은 이걸로 하고 부제는 용양군입니다. 용양군? 네. 알겠습니다. 용양군이 더 일단은 확 와닿긴 하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계십니다. 헬릭스예요. 저번 시참을 했을 때의 이야기를 이제 제 밑에 직속으로 있었던 직원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시참을 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대표님 이번에 저 한국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오래간만에 술이나 한잔 하시죠. 네. 그래서 그래 콜 좋다. 하자. 그래서 이 친구가 입국을 하고 바로 술 한잔 하면서 다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아마 한 3년 전쯤에 처음 그 친구를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실무진의 영역에서 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았는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편의상 돌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친구는 현재 지금 중국에서 체류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 놀랬습니다. 놀라볼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스타일이 그 전형적인 오덕이나 아니면 극소심한 친구들이 갖는 이미지 있잖아요. 네네. 어떤 이미지냐면은 드라마에서 나왔던 마스크걸에 나왔던 안재홍 씨 있죠. 네. 이렇게 깔끔한 안재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었는데 아방가르드하게 온 거예요. 이 아방가르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패션의 틀이 아니라 충격과 경악을 주는 패션이거든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주는 복면가왕 만드시는 황재근이라는 디자이너분 아시죠? 이렇게 네. 민머리에다가 안경 뾰족한 거 쓰고 계신 그분처럼 하고 온 거예요. 이게 누구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서 왔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너 갑자기 이렇게 스타일이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대표님 제가 현지에서 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땐 정말 극도의 I 자체였어요. MBTI로 보면 I 자체였는데 정말 영업은 고사하고 그 흔한 편의점이나 PC방 알바를 해본 적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외형이었습니다. 예. 약간의 오덕기질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일하던 직원이 급하게 일신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저희도 급하게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 친구를 면접을 보고 뽑았던 거였는데 하는 업무 자체가 사무직이에요. 앉아서 하고 종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다 밝을 필요는 없으니까 다 뭐 사람이 성격이 밝을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했는데 예상외로 일을 잘해요. 수습 기간도 잘 마치고 일도 잘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습 지나서 정식 채용을 하고 그날 회식을 하는데 으쌰으쌰 다들 파이팅 해봅시다 열심히 합시다 하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는 겁니다. 예. 저는 전화가 오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면
저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터지니까 전화가 오는 거겠죠. 근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핸드폰을 여러 개를 쓰는데 다행히 개인 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였는데 그래 뭐 이렇게 해서 회식 때문에 늦게 갈 거야 뭐 이렇게 통화를 하고 핸드폰을 딱 내려놓는데 갑자기 돌비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대표님 혹시 애니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귀족님들 중에서 직장생활 하시거나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신입사원이나 현장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이나 대표 임원진들한테 그렇게 말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뭐 포부를 얘기한다거나 뭐 업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애니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엥? 갑자기? 나한테? 미쳤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예. 당시 제 핸드폰의 배경 화면이 애니메이션 중에 천원 돌파 그랜라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천원 돌파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막 메카 로봇 나오고 이러는 건데 그 내용 자체가 파이팅 넘치고 막 남자의 용기 막 막는 게 있으면 다 뚫고 지나가겠다 막 이런 파이팅이 넘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남자의 애니라고 별명이 붙은 건데 그 장면을 하나 캡처를 해갖고 제 핸드폰 배경화면 썼는데 그걸 보더니 얘가 갑자기 저한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 순간 생각으로 얘도 용기 100배 내서 나한테 말 한번 붙였을 텐데 잘 받아주자 싶어서 그럼 응? 이게 남자의 애니메이션 아니냐고 사나이 애니메이션 아니냐 지치고 힘들 때는 이 애니메이션 보면서 내가 파이팅을 충전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너스레를 떨면서 반응을 했죠. 근데 그 순간 주변에 있는 관리자들이나 임원진들은 이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네.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일할 때는.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다행히 그나마 분위기가 훈훈해서 잘 지나갔습니다. 이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아마 대충은 어떤 스타일인지 예상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돌비 이 친구가 하는 거는 이제 종이로 하는 사무 업무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사업의 스케일이 조금 더 커지면서 이 친구도 외근의 업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처음에 기껏 적응을 했더니 갑자기 외근 나가서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자기 스타일하고 또 안 맞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관리자 선에서 이걸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려고 하는 순간 정말 사업장의 규모가 업무적인 사이즈가 커지면서 중국에 상주를 해야 되는 직원이 필요한 거였어요. 예. 그래서 현지에서 뽑은 직원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가는 직원이 있어서 이제 두 지사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줄 직원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 인사 과장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대표님 돌비가 중국 쪽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을 해왔다. 응? 갑자기? 평소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좀 의아해했지만 어차피 이 친구가 영어도 어느 정도 하는 친구였고 중국어로 된 업무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진 않겠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서 외근 현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사무직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누가나 같이 붙여서 팀을 해서 보내라. 그래서 오케이 했죠. 근데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저는 돌비라는 존재를 거기에서 이제 기억이 끊기게 돼요. 보내고 났으니까. 네. 그 이후에는 계속 서류상으로 결제자의 이름, 뭐 이제 보고자의 이름으로만 봤었죠. 이제 현지에서 있었던 돌비 시점으로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솔직히 돌비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뭐 특출난 능력이라든지 뭐 업무적인 성과가 크다든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놀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 현지에서도 준비할 것도 있고 우리도 준비할 게 있기 때문에 한 달 뒤 정도에 나갔는데 그동안에 막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갔는데 위치는 허난성으로 갔습니다. 허난성 쪽으로 갔고 이제 대부분의 귀족님들이 아시겠지만 없던 거를 새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정말 센 고생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고생한 것만큼 그 이상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일에 파묻혀 있었던 직원들이 있어서 거기 총괄로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들 쪽에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지역이 바뀌면 어디 멀리 나가거나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국가가 더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숙소를 따로 배정을 해서 줬었는데 그 숙소 주변에 있는 뭐 극장이라든지 뭐 위락시설에서 놀고 쉬고를 반복을 했었는데 숙소 뒤에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었대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산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돌비 2층부가 타국에서 일하는 게 너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됐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 삼아 하겠다고 해서 등산을 한번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지 직원들이 말리더래요. 가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여기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현재 컨디션도 안 좋은데 가면 안 된다. 근데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현지 직원분들 나랑 같이 가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같이 가자. 그리고 낮 시간대 갔다 오겠다. 그리고 여기 뒤에 조그만 산이니까 거기에 가겠다. 그래서 그럼 좋다. 그냥 경험 삼아 간다 생각하고 주변에 그냥 우리 순찰한다 생각하고 한번 가자 해서 직원을 끼고 간 거예요. 그렇게 산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뭐 힘들지도 않고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고 갔는데 예상으로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정상을 찍고 오기에는 내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중간에 가서 코스를 정해놓고 가자 했는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더래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뭐 등산 트레킹 코스나 이게 아니었답니다. 그냥 동네 뒷산 정도였는데 뭐 왜 우리 보면은 버섯 캐러 다니는 할머니들 많이 보는 것처럼 그냥 뭐 망태기 하나 들고 아줌마들 몇 명 보이고 이게 다였대요. 그래서 그 코스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주변 동네를 둘러보기 시작을 했는데 예. 어느 순간 저녁에 밖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데 문득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한번 갔다 올까? 뭐 그동안 많이 갔는데 가지 뭐 해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 산을 그대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가니까 원래 코스가 있었는데 그 코스 다른 길로 갔었는데 사람이 누워도 될 정도로 큰 평평한 돌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때 시간이 해가 져서 약간의 그 어둠이 있을 타이밍이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기서 좀 쉬다가 내려가자 하고 핸드폰 보려고 하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내려가야지 하고 담배를 하나 피우고 불을 딱 붙이려고 하는데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담뱃불 라이터로 붙이는 그 순간은 담배 끝과 라이터만 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데 주변 실은 보이거든요. 칙칙 하는데 바람이 쑥 불어서 라이터가 불이 꺼지고 칙칙 하고 칙 하고 라이터 불을 붙이고 예? 딱 고개를 드는데 눈앞에 사극에서 나올 법한 복장을 입고 있는 웬 존재가 하나 앉아있더래요. 예. 뭐지? 아니 사람이 있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중국 사극에 나올 법한 복장을 입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뭐야 이거. 근데 약간 산이 좀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눈에 힘을 주고 잘 쳐다봤는데 남자들이에요. 남자고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산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쓱 눈을 돌리더래요. 그런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너무 이쁘더래요. 남자 복장인데 남자로 인지를 했는데 너무 이쁘더래요. 정말 미녀라는 단어를 이럴 때 써야 된다 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정말 그 우리 중국의 4대 미녀라고 하는 서시, 뭐 왕소군, 초선, 양귀비 이런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눈을 떼지를 못했대요. 남자한테 반한다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러더니 그 남자는 돌비를 쳐다보면서 그저 잔잔하게 씩 웃는 것밖에 없었대요. 근데 얼마나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담배가 다 탄 거예요. 예. 피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손에 열기가 느껴지니까 뜨거 하고 담배를 떨어뜨리고 아씨 하고 이렇게 쟤를 터는데 눈앞에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절세 미녀라고 해야 될지 절세 미남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갑자기 씩 웃던 미소를 살짝 풀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랍니다.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서니 돌비한테 다가오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대요.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지역마다 사투리와 방언과 쓴 단어에 대한 소리가 약간씩 다른 거나 완전히 다른데 정말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대요. 예. 아니 이게 중국말이 맞나? 할 정도로 소리를 듣는데 왜 우리 한본어라 그래서 왜 한국말, 일본말 섞어서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어 하나가 이거 같은데 흐름상 문장으로 보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은 소리와 성조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들리고 오히려 동남아 말 쪽으로 들렸대요.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말로 왜 우리
오랜만입니다. long time no see 할 때 how to 부지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리 발음이 안 좋아도 중국 사람들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저한테 표현했던 소리가 뭐였냐면 나 미츠 스누트크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이거는 그 어떠한 방언에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오히려 동남아 쪽 단어, 말투처럼 들렸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멍한 표정으로 서 있고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맹하게 서 있으니까 그 남자가 하고 한숨을 쉬더래요. 그러더니 허리춤에서 뭐를 꺼내는데 한 30cm 정도 되는 막대기를 하나 꺼내더래요. 예? 그러더니 땅바닥에다 글자를 쓰더래요. 근데 이때 돌비는 미쳐버린 줄 알았대요. 한자를 전서체로 쓰더래요. 전서체가 뭐냐면 예. 고대 중국어의 갑골 문자 있잖아요. 오. 거기에 쓰는 그 지렁이처럼 쓴 한자들이 있는데 그 한자로 쓰더래요. 말이 안 통하는 건 그렇다 치자. 근데 한자를 전서체로 쓰니까 이 새끼가 사람 새끼인가? 나 연맥이나?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예. 실제로도 한국든 일본이든 뭐 대만이든 뭐 홍콩이든 이쪽에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서 전서체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냥 기록상에 남아있고 뭐 우리 그 명필 이런 거 얘기할 때나 전서체를 쓰지 실생활엔 전혀 안 씁니다. 근데 얘가 나를 연맥이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더 열이 받았대요, 오히려. 근데 이 존재가 주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와서 공포나 무서움은 없었답니다. 오히려 화가 났지. 근데 나한테는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았다라고 느껴졌대요. 악의가 없다라는 걸 느껴서 좋다. 그러면 필담이라도 한번 해보자. 저쪽이 글을 쓰니까 나도 글을 쓰자. 근데 전서체가 어느 정도 이제 한자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필담이 됐었대요. 물어보니까 그 글자를 쓰는 걸 읽어보니까 어디 출신이냐, 이름이 뭐냐, 뭐 여기 산에는 왜 왔냐, 지금 저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는 알고나 있냐, 전쟁은 끝났냐, 영정은 어딨냐, 이런 식으로 그냥 글자를 계속 쫙 쓰더래요. 그걸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는데 내가 물어보지 못하고 그쪽만 일방적으로 대답하는데 나는 대답만 해줬대요. 근데 쓰는 단어가 좀 약간 올드하잖아요. 그리고 영정 사진을 왜 찾지? 아, 이 사람이 아닌가? 본인 사진을 찾아달라는 건가? 막 이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게 있는데 네. 그러더니 이제 막대기를 넘겨줬대요. 근데 이 막대기가 부통처럼 생겼는데 예상으로 쇠막대기고 굉장히 무거웠대요. 그리고 겉에는 이제 용막 각인이 돼 있는 화려한 장식으로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시 썼대요. 바닥에다가 나는 김돌비라고 하고 뭐 의복에 관련된 일을 한다. 그리고 나는 멀리 동쪽에서 왔다. 그리고 글이 서툴러도 이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썼답니다. 예. 그리고 그 글을 쭉 보던 그 남자가 갑자기 찐텐이 터져서 웃음이 터진 거야. 푸하하하 하고 찐텐으로 웃음이 터진 거예요. 예. 뭐야 이거? 야 뭐지? 이 반응이 왜 이래? 근데 뭔가 좀 무서운 웃음이 아니라 좀 비웃는 듯한 웃음 있죠. 찐텐으로 니까짓 게 감히?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쓱 다가오더니 자기 어깨 쪽에 옷을 딱 잡던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더래요. 이렇게 우리 그 집게 잡듯이 뭐 이렇게 엄지손하고 검지 동그랗게 해가지고 어깨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옷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옷을 이렇게 흔들더래요. 그러더니 또 푸하하하 웃더래요. 마치 네가 패션을 한다고? 의복을 한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원래 팩폭은 진실을 적나라하게 얘기할 때보다 비웃음이 섞일 때 더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 눈앞에 존재가 귀신이고 나발이고 안에 정말 울컥했대요. 뇌까짓 게 감히 이런 느낌이어서 그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이제 돌비한테 어깨에 손을 툭툭툭 이렇게 치더래요. 괜찮다고. 아이, 괜찮아. 그래.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느낌이었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초인적인 인내력으로 이제 다시 글을 써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바닥을 내밀더니 막대기를 달래요. 넘겨줬죠. 그러더니 바닥에다가 이름을 쓰더랍니다. 이렇게 쓰더래요. 내 이름은 행신이다. 내가 널 도와주면 넌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쭉 글을 읽더니 답글을 적었대요. 예?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준비하겠다.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턱을 괴고 생각을 하더니 예. 한자로 여아홍이라고 적더래요. 여아홍이 뭐냐면 여자 여자에다 어린애 아이 네. 할 때 아자, 그리고 홍이 불구름 자인데 그게 뭐냐면 한번 좀 찾아봤는데 우리 위진남북조 시대 그 중국 역사를 얘기할 때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에 생겼다는 건데 딸아이가 태어나면 예. 그걸 기념해서 술을 담근대요. 술을 빚어요. 그리고 그 딸이 장성해서 시집갈 때 그거를 결혼식장에서 개봉을 해서 술을 한 잔 마시는 게 그게 이제 중국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귀한 술이래요. 기본적으로 막 15년, 막 17년, 20년을 묵혀놔야 되는 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술이래요. 그러더니 여아홍을 가져다 달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 굉장히 귀한 술이라 들었다. 여아홍을 가져다 달라. 아, 그래? 그 여아홍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으니까 알겠다.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나서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현지 직원한테 물어봐요. 네. 여아홍이라는 술을 혹시 구할 수 있냐? 상품 말고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 술 말고 오리지널 그 술을 살 수가 있느냐? 현지 직원들도 정색을 하더래요. 엄청 비싸다. 아니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판다. 없다. 매물이 없다. 팔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술이고 이제 성혼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 큰 그거기 때문에 팔질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 찬스를 쓰는 겁니다. 찬스를 써서 꼭 대륙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알게 해주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오타쿠 같고 히키코모리 같은 나를 키운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고 대륙인 중국까지 넘어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유일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내가 대륙의 문화를 우리 부모한테 전수를 안 해주면 누가 해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싸바싸바를 친 거예요. 예. 그러더니 아오! 딱 하더니 눈빛이 확 바뀌더랍니다. 기다려. 알아봐 줄게.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저녁쯤에 구했다. 사람 시켜서 보낸다고 하니까 준비해라. 알겠다. 라고 하고 이제 회사에다 휴가를 써요. 말은 맞춰야 되잖아요. 직접 가는 건 아니니까 휴가를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금요일날 밤쯤 돼서 그 술을 가방에 넣고 그 산중턱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돌 위에서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마치 신선 마냥 산 밑에서 이제 속세인들이 사는 지역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부채를 다 흔히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신선의 모습. 그리고 딱 하니까 왔냐고. 말은 안 통하지만 왔냐? 드디어 왔어? 이런 느낌이었대요. 뭔가 말을 했는데. 결국은 가방을 딱 내려서 그 중국식 술을 담그는 항아리들이 있어요. 우리 네. 김치통보다 한참 작은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를 딱 꺼내니까 눈빛이 확 바뀌더랍니다. 그리고 술을 뜯는데 딱 뜯는 순간 이게 정말 술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향이 나더래요. 본인도 놀랬대요. 아, 이게 진짜 오리지널 정말 귀한 술이구나 생각을 하고 먼저 이제 술을 떠서 건네주고 그 남자가 마신 거예요. 그러더니 막 뭐라고 말을 뱉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는데 얼굴과 표정과 행동을 봤을 때는 다 알아들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술이 있냐, 이거는 뭐 천상의 맛이고 신이 내린 술이다, 막 이런 느낌이었대요. 못 알아들었지만.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하고 펜을 꺼냅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그 술을 마셨을 때보다 반응이 더 웃겼대요. 더 신기했고. 노트를 만지는데 무슨 금싸라기처럼 얼굴에 비비고 손으로 만지고 너무나도 신기하더래요. 너무나도 비싸게 얘기하고. 막 떠드는데 어떻게 이런 물건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대요. 본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볼펜을 만져서 글자를 쓴 걸 보여주니까 꼭 우리 인터넷에 있는 그 원숭이한테 맛을 보여줬을 때의 반응처럼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답니다. 뭐야 이게? 흔히 옛날 사람이면 붓에다가 먹물을 찍어서 글자를 써야 되는데 먹도 없는데 비비면은 글자가 나가니까. 그 순간 돌변이 깨달았대요. 귀신이 진짜 맞구나. 그리고 정말 오래 묵은 귀신이구나. 순간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등골에서 전기가 지직지직 하더래요. 예. 왜 우리 그 원한을 갖고 있는 귀신 뭐 이런 거보다 오래 묵은 귀신이 이제 힘은 더 세다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온몸이 경직이 돼서 막 덜덜덜덜덜덜 떨었답니다. 근데 그 반응을 그 남자가 눈치를 챘나 봐요. 돌비로 보면서 씩 미소를 지으면서
마시라고 자기가 직접 술잔을 떠서 술잔을 주더랍니다. 딱 마셨는데 천상의 맛이었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노트하고 펜을 잡아가지고 막 글자를 쓰는데 해석해보면 그랬답니다. 풍류를 맛본 자가 풍류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짧은 문장을 하나 적더래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본인의 품에서 작은 칼을 하나 꺼내더래요. 그랬더니 뭐지? 웬 칼이지?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순간 놀랐는데 갑자기 자기 우리로 치면은 옷고름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우리 한복 같은 거 묶을 때 쓰는 긴 끈, 그거 끝을 살짝 칼로 탁 잘라내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돌비한테 주더래요. 그러면서 글자를 쓰는데 우선은 마시자. 술 한잔 하면서 마시자 그러는데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필담으로 나누면서 계속 얘기를 주고받는데 점점점 이제 술에 취해 오니까 이제 글자도 제대로 안 보이고 해석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계속 즐겼답니다. 그 시간을. 그러더니 다 마시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적어주는데 네. 잘 마시고 간다. 덕분에 즐거웠어. 웃기기도 했고. 그걸 쓰다가 갑자기 또 쓱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또 푸하하하 이렇게 비웃듯이 웃더래요. 근데 이번에는 예. 비웃다라기보다는 즐거워서 웃는 거 있잖아요. 너랑 같은 시간을 보내서 즐거웠다 라는 식으로 기쁘게 웃더니 너 같은 놈이 풍류를 즐기다니 내가 더 여기 있어야겠다. 잘 놀았어. 예. 하고 적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글을 적는데 나는 위까지는 봤대요. 위. 한자로 위라는 한자를 받고 그 문장을 읽는데 눈이 흐려져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이제 술이 좀 돼서 쓰러졌겠죠. 뭐 이제 정확한 얘기는 해주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할 때 내가 그때 술이 너무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이미 한낮이었답니다. 그리고 숙취 때문인지 뭔지 모를 속쓰림, 두통 그리고 온 몸이 마치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대요. 근데 우리 뭐 흔히 과음을 하면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그리고 항아리 하나하고 본인이 있었다라는 영역 표시만 있었대요.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역 표시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이미 꺼져 있었고 순간 쪽팔림에 그냥 후다다다다닥 그냥 뭐 챙기지도 못하고 핸드폰에 가방만 챙기고 그냥 바로 내려왔대요. 근데 숙소에 도착을 하니까 숙소에 공안이 있었대요. 중국의 경찰이죠. 근데 어느 나라나 가든 공권력은 무섭습니다. 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숙소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숙소 바깥에 직원들이 있었대요. 현지 네. 직원하고 이제 한국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있었는데 돌비를 보고 난리가 났답니다. 너 이 어디 갔다 왔어? 이 개새끼야. 네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지 아냐고. 너 찾느라고 임마 사람들 다 동원해서 여기 수배 때리고 너 수색한다고 난리가 났어. 이 새끼. 어디 갔다 왔냐고. 뭐야?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공안들하고 막 개하고 막 이렇게 있더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더니 공안도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저 산에 갔다가 거기서 술 한잔하고 내가 기절해가지고 왔다. 무슨 소리냐고. 지금 월요일 오전이라고. 아, 네가 휴가 내서 간 게 금요일 밤이었잖아. 금요일이었잖아 휴가 간 게. 월요일 오전이야 이 X 같은 새끼. 엄청 사람들이 화를 내더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 핸드폰 뺏어 보니까 진짜로 월요일 오전인 거예요. 3, 4일 실종이 됐으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찾기 위해 신고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누구 하나 실종이 된다고 하면 못 찾습니다. 솔직히 아시잖아요. 워낙 땅이 넓고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공안이 좀 시덥지 않게 반응을 했는데 이제 뒷돈까지 줘가면서 수색을 한 거예요. 근데 공안에서 얘기하기로는 거기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오늘까지 만약에 못 찾으면 신비로워졌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접어라. 안 된다. 못 찾는다. 이거는 뭐 돈의 문제가 아니다. 못 찾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돌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포자기하고 신랄 같은 희망만 걸고 있었는데 당사자 등장하니까 더 기쁘면서도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반갑기도 한 거였겠죠. 적당히 이제 공안들한테 둘러대서 이제 입막음도 시키고 막 주변 정리 다 끝나고
남아있는 건 결국 내리갈굼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날 이후서부터 돌비는 정말 그 G-드래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패셔니스트가 됩니다. 예. 살도 빼고 건드리는 일마다 빵빵 터지는 거예요. 예. 그 친구가 초이스에서 상품으로 내면 대박 난다. 예. 건드리면 매출 막 탑5 안에 들어가고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업무적인 성과를 이뤄요. 이제 현지 직원들은 처음에 조금 깨지지하고 오타쿠 같은 스타일이 있고 막 이랬다가 스타일 바뀌었구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하는데 문제만 없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온 직원들은 같이 일을 했고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스타일이 바뀌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이제 혹시 좀 안 좋은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예. 어느 때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 그때 한번 산에서 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이상하게 촉 같은 게 와요. 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안 나가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잘 나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갔대요. 근데 어차피 이게 약간의 센스고 그 업무적인 능력치잖아요.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근데 그걸 얘기하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하고 그냥 넘어갔답니다. 어차피 실적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업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얘기까지를 술자리에서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오. 그 딱 듣더니 제가 너 있잖아. 내가 지금은 이제 사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내가 원래 좀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에 관심이 많거든. 너 혹시 네가 봤던 그 사람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오? 그러더니 돌비가 씩 웃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 그러더니 소주 한 병을 시키더니 그 콜라캔 있잖아요. 유리된 거. 그거를 탁 따더니 그걸 다 부어요. 다 붓더니 맞추시면 제가 먹고요. 틀리시면 대표님이 드셔야 됩니다. 행신이라 그랬지.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무슨 소리세요? 용량군 아니야? 근데 애가 얼굴이 확 굳어요. 예. 춘추전국 시대에 위나라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 용량군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대표님 그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흔한 메이저 역사 말고 그 메이저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디테일한 걸 되게 좋아한다. 시황제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해.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때 산에서 쓰러지고 나서 나올 때 그냥 가방하고 핸드폰만 챙겼는데 나중에 그 사람 다시 올라가 봤어요. 근데 노트가 있더라고요. 예. 노트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해? 필담으로 나왔던 글을 다 제가 썼더라고요. 글씨체가 제 거예요. 헐. 뭔 소리냐? 네가 필담을 나눴다면서 두 번인가 보고. 근데 제가 모르는 한자를 쓰더라고요. 전서체 한자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전서체 한자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모르는 한자인데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쓰는 필적에 아주 독특한 버릇이 있는데 그걸 다 썼더라고요. 다 제가 썼어요. 필담을 내가 쓰고 내가 대답을 했어요. 와. 뭐예요? 그리고 그 소매 끝 같은 거 잘라서 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해진 비단 조각이었다고. 언제 만드는지도 모르고 떨어져 있는 거를 손으로 잡아서 만져보니까 바스러져서 다 날아갔다고. 없어요 저한테. 그래도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운도 실력이고 인연도 실력이야. 잘 되면 된 거야. 앞으로 잘 된 일만 생각하자. 그래서 다음 시즌 상품 디자인이 다 끝났어? 하고 제가 또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야, 예.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용량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 아주 옛날 시대 기원 전 얘기죠. 네. 그때의 왕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인데 네. 정말 절세 미남이었대요. 절세 미남이고 시, 그림, 뭐 춤, 뭐 시조,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로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역사서에 기록으로 처음 기록된 남색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첫 기록이 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후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돌비하고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불쌍해 보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를 도와준 게 아닐까? 라는 일종의 변덕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해달라고 하는 귀한 술도 구해다 주고 했던 게 고마워서 그냥 정말 그 자연을 즐기고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모습으로 일종의 변덕을 부린 게 아닐까 라는 얘기를 본인은 합니다. 네. 근데 뭐 정확한 그 의중이나 뜻은 알지 못하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중요한 거는 업무적으로 날아댕겨요. 빵빵 날아댕깁니다. 픽업 딱 하는 순간 터져요.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대표님 저번 시참 하셨을 때 나만 모르는 이야기라고 얘기하셨던 게 땡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풀어보세요. 하고 저한테 연락을 얻던 게 마지막으로 그 친구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면서 기묘하면서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아마 용량군이라는 단어를 아마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일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네, 대부분 헬렉스님이 말씀하시고 검색하셔가지고 아신 거지. 이제 역사에서는 밝히기 좀 부끄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해요. 왜냐면 위나라가 결국은 이제 망하고 치황제가 통일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패국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남색가였기 때문에 이제 밝혀지기는 조금 거시기 한 사람이 돼버렸고. 네. 그리고 처음에 받았던 영정이 있었던 게 시황제 영정 맞습니다. 그 시황제가 통일하기 전 진나라가 위나라를 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처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지 않았을까, 영정. 그러니까 한국말로 쓰니까 발음이 똑같잖아요, 영정이라고. 네. 근데 그 친구는 한자 영정이라고 썼기 때문에 영정 사진이라고 이제 인지는 못했지만 한자가 전서체니까 그냥 이거구나, 영정 사진을 얘기하는 건가라고 이제 인식을 했대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네네. 그래서 전서체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한자를 제외하고 복잡한 한자는 정말로 단 한 글자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고생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 위복이 됐는지 아니면 그게 자기 복인지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열심히 아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에도. 자, 오늘 용량군에 관련된 헬릭스님의 또 소름 끼치면서 이거는 기묘하다 못해서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오래 묵은 귀신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오래 묵은 귀신이 나온 거는 거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럴 겁니다. 기원전 사람이니까요. 예, 오늘 헬릭스님께서 이런 또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다른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검색창에다가 용량군 하면서 검색하셔가지고 대부분 아셨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이지도 않았고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공포 쪽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역시나 헬릭스님이 헬릭스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